과 무어. 그래서 최소 이렇게 하면 최소 몇 줄이에요? 최소 5줄이야. 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쓸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나서 조사 사항을 어떻게 쓰면 돼?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조사 사항은 몇 가지 쓰면 될까요? 많아봤자 4줄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거 엑스트라 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자, 그럼 제가 무엇부터 했어요? 박스부터 쳤어. 박스부터 친 이유는 오와 열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박스부터 친 거고요. 박스를 치고 이 안에 글자를 쓰면 글자를 센터에 맞게끔 균등 분할해서 이쁘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하십시오. 조금 내가 여기 안에 들어가는 말이 길 것 같으면은 아예 박스를 좀 길게 쳐버려, 그냥. 전부 다. 그러나서 생각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 선정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사전 조사를 해야 되겠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모르면 이제 조사, 계획, 측량, 뭐 이런 거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전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랬어. 그럼 결국은 이 말이 여기 안에 무엇인가 들어가겠네요. 그죠? 이 얘기가 될 거예요. 조사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경제성과 시공성을 감안을 하셔야 될 거고요. 여기에 따른 효율을 검증해서 선정을 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 들어가는 말들이 어려운 말이 들어간 게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쓸 거 없으면 못 쓴다? 경시안을 쓴다 그러는데 경시안을 다 쓴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내가 쓰고 싶은 것만 골라서 뚝 떼어서 온 거고요. 어차피 건설기계를 우리가 배울 때는 이 효율이라는 말을 안 쓸 수 없어.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제 써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이게 이제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 그랬더니 대제목이에요. 이러신 분들 되게 많아요. 사전 조사라고 썼는데 또 사전 조사라고 쓰고 여기다 또 사전 조사라고 쓰고 있어요. 이렇게 쓰면 조금 곤란해. 그래서 약간 우리는 만약에 한번 베껴서 썼다 라 그러면은 또 쓰면 안 된다. 여기다 조금 바꾸자. 어떻게 내용 사전 조사 내용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냥 내용 이럴 때 이렇게 써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업 종류 종류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집안 조건에 대한 내용도 필요할 거고, 운반거리나 아니면은 작업 장소, 장소에 대한 조사 사항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교재에 있는 건 그냥 제가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예요. 다만 지금 뭐만 맞춘 거다? 요 대제목과 대제목 안에 들어가는 틀만 맞춘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하나 나와야 돼. 어떤 궁금증이 하나 나와야 되냐 그러면은, 만약에 문제가 건설기계가 아니라 조금 있다가 배울 준설선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될까요? 준설선 선정 절차 및 사전조사.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내용 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크레인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어. 연약지방 크레인에 대한 어떤 조합 방법과 거기에 따른 효율 검증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라고 이제 출제가 됐다 그러면은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면 크레인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되겠죠. 뭐 이런 식이에요. 답안지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사전 조사 사항이고요. 얘는 이제 조합 에 관련된 걸 지금 물어봤잖아. 그죠? 조합에 관련된 걸 물어봤죠. 시공 능률에 대한 걸 물어봤죠. 그러면은 이 물어본 이 단어가 한 번쯤은 첫 장에 어딘가에 그 단어가 들어가도록 한번 그냥 끼워 넣어 봐 주세요. 그러면은 나는 채점위원이, 출제위원이 물어보고 있는 것을 전체적인 맥락에 의해서 답을 계속 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 이것도 되게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뭐다? 이 단어가, 물어본 단어가 첫 페이지 엑스트라 대제목에 그냥 들어간다. 박아놓는다. 그러고 나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설기계 조합 시 고려사항이라고 한번
한번 해볼까요? 어떤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여기다 이제 조합식 검토 사항 뭐 이런 거 이제 한번 적어볼까요? 뭐가 있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합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떤 거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것이냐. 차트로 계속 한번 해볼게요. 고려사항을 보니까는 교재의 공사 규모, 범용성, 공액, 경제적 운반거래, 장비의 중요성, 구착 난이도, 기계 경비, 선료 운전 경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이 그냥 여기에 빡 하고 들어가 주셔도 내용은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이상한 거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교재를 순서대로 썼을 뿐이에요. 이거 한번 썼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거 이거 한번 쓴 거예요. 뭐만 자꾸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얘만 자꾸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다만 물어본 단어가 한 번쯤은 그대로 들어가 주시면은 내가 그거를 제대로 잘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죠? 이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서는 물어본 거에만 집중해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써줄까요? 그래서 건설기계의 조합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교재를 보면 이게 가장 아리송한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조합의 원칙을 보니까 작업 능력 균형, 조합 작업 중복화, 조합 작업 감소화라고 되어져 있고요. 경제적 조합은 각 기계의 시공속도, 작업량, 덤프 용량, 작업 효율, 사이클 타임, 토량 환산 개수 이렇게 이제 설명되고 끝이야. 요것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11줄을 씁니까? 라는 말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무엇을 쓰냐 그랬더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놈의 말 자체가 용어 문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용어 문제. 그럼 우리가 용어 답안 한 페이지를 쓰면 있어가지고 대지목은 몇 번까지 쓴다 그랬어요? 4번까지 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대지목은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정의잖아. 근데 여기다 정의를 쓰는 건 좀 이상하니까 정의는 빼. 그럼 대제목에 1개, 2개, 3개가 있을 건데 요거를 여기다가 쓴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소괄호가 당연히 1번이 6이 될 거고 소괄호 2번이 나올 수 있고 소괄호 3번이 나올 수 있겠죠. 쓸 게 없으면은 소괄호 3번까지 가는 거고 쓸 게 있으면은 소괄호 2번까지 가는 거고 나는 소괄호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알아서 쓸 게 많아. 하면은 소괄호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죠. 결국은 여기 들어오는 말들은 만약에 건설기계 조합이라는 용어 문제로 출제가 됐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 그 용어 문제에 대한 대제목. 그것만 지금 생각하면 늘려서 쓰는 게 충분하다라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우선 건설기계 조합 원칙은 뭐더냐. 그랬더니 교재에 있는 거 내용 쓰는 거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죠. 뭐 어렵지 않으니까. 보니까는 작업 능력의 균형이래. 작업 능력에 대한 균형을 해야 될 거고요. 조합 작업의 중복화. 조합 작업의 중복화. 그리고 조합 작업의 감소화. 이렇게 이제 때. 근데 이것만 딱 쓰고 나면요. 오른쪽에 분명히 빈 공간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해. 이거를 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 생각을 얘기를 해주는 것처럼 아무거나 써주면 되거든. 그러면은 한번 봐볼까요? 작업 능력을 균형 있게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그랬더니 공종이 중복돼서 같이 맞물러서 들어가 주시면은 되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작업 공종을 예를 들어서 단일화를 한다.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조합 작업을 중복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기계 사용 범위를 증대를 하면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 되겠죠. 그렇죠? 조합 작업의 감소화. 필요 없는 작업은 그
굳이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소를 시킨다는 거니까는, 그래서, 우선순위 공정이 되겠지, 이거는. 그래서, 다른 말 하면 그냥, 우선, 순위, 공정, 위주로 배치를 하면 되겠죠. 그쵸? 이런 말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자꾸 이거 새롭게 나온 말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 교재에 있는 말들을 가지고, 내가 조금 더 범위를 넓어서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 이런 거 이제 생각하는 능력을 차츰차츰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부분을 답안지에다 이렇게 써주는 방법도 있다. 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있는 것은 건설 기계 경제적 조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물어본 게 조합이잖아. 그죠? 소가로 제목에 조합이 들어갔죠. 소가로 제목에 조합이 들어갔죠. 이 조합만 계속 들어가면 돼. 그러면은 얘가 경제적 조합이죠. 얘가 꾸며주는 말이란 말이지. 수식어야. 결국은 우리가 조합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할 거냐, 그 문제만 되는 거지. 그러면 요거를 교재에 있는 거를 그냥 쓰면 조금 뭔가 아쉽잖아. 그래서 얘도 한번 도해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하는지 한번 만들어 보자.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각 기계 시공 속도가 있을 거고, 요 속도에 맞춰서 일일 작업량이 필요한 작업량이 있겠죠. 그쵸? 이거에 따라서 덤프 용량을 우리가 결정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여기에 따른 사이클 타임이 어떤지 알아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한번 결정을 해 주고, 여기에 따라서 F값과 E값을 고려하여 조합을 한다라고 이제 써줄 수 있겠네요. 특별한 내용을 쓴 게 아니라 교재에 있는 것을 그 한쪽 구석택에 있는 놈을 하나 제목을 붙여서 하나, 둘, 세 줄 이렇게 이제 써준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만 우선 봐볼게요. 여기까지 우선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줄 썼어요. 그럼 여기 밑에 몇 줄 이상만 쓰면 돼? 세 줄 이상만 쓰면 돼.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여기 내용이 몇 개 들어가면 돼? 한 개, 두 개만 들어가도 11줄 쓰는 거는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11줄 쓰는 비법은 지금 뭐부터 출발했다? 그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얘를 쓸 게 없으니까 용어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용어 문제에 대한 대제목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집어넣어 주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11줄 만드는 것은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교재에 아주 이만큼만 내용만 있어도 요 기법을 하면은 뻥튀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11줄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무엇을 써주면 된다? 당연히 어딘가에 조합이라는 단어만 들어가게끔 해서 대제목을 소제목을 대제목화하는 그 연동기법에 의해서 여기다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건설기계 조합시, 주의사항 한번 써볼게요. 건설기계 조합에 대해서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쓸 거 없으면 우리가 뭘 쓰는 거예요? 방안이나 대책이나 주의사항 같은 거 이런 거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사항이라 한번 써주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겠네. 뭐에 주안점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쵸, 돈이죠. 그쵸? 코스트 증가에 따른 공기 감소 효과 확인을 해 주시면은 우선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사실은 조합을 했을 때 만약에 돈이 늘어나느냐, 여기는 이제 증감이라 그럴게요.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증감